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29강 시간으로서 이 공인중개사협회의 1. 협회의 성격, 2. 협회의 설립, 3. 공제사업, 4. 지도 감독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협회의 성격입니다. 협회의 성격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성격. 협회의 성격은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 자, 민법에 자인이라고 법인 나오죠. 법인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법인입니다. 법인. 근데 7가지 정도 성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비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 어떤 이익을 취하는 법인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공익법인입니다.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인이고, 세 번째, 민법상으로는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죠.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이에요. 그리고 설립에 있어서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 그래서 인가주의라고 합니다. 설립에 있어서 인가주의. 그리고 강제적으로 하나의 공인중개사협회만 두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 개 복수의 공인중개사협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립 비강제주의예요. 설립 비강제주의. 강제주의. 즉 협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예요. 무조건 꼭 공인중개사협회로 하여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설립 비강제주의. 마찬가지로 회원들이 가입하는 게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협회가 설립도 비강제주의고 협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복수주의예요. 복수주의. 그리고 회원의 입장에서는 이 협회에 가입할 수 있고 저 협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자유가입주의라고 합니다. 자유가입주의. 그래서 협회는 강제적으로 설립한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 틀린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역시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민법을 준용하는데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죠.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는 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민법에 있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갖다 쓰는 겁니다. 자, 방금 민법의 준용을 배웠고요. 세 번째는 회원 자격이에요. 그럼 공인중개사협회는 누가 회원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면 공인중개사협회니까 공인중개사들이 협회의 회원으로 보여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고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원 자격은 정확히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예요. 그냥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그래서 부측에서 인정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역시 협회 회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협회의 성격이고 두 번째, 협회의 설립을 보겠습니다. 협회는 어떻게 설립을 하는가? 그러면 첫째, 설립 목적이요. 협회를 설립하게 되면 그 협회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협회의 설립 목적은 첫째,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의, 그렇죠. 협회 회원이 아까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라고 했습니다. 그 회원의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자, 회원의 자질 향상. 그렇죠. 자질 향상하고 품위 유지해야 된다. 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협회가 설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그리고 운영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협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협회의 설립 절차가 있겠죠. 협회의 설립 절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꼭 이 단어 외워두시오. 산발요청을 꼭 외워주세요. 여러분, 왜 이걸 해주냐면 이게 중요 문자만 따서 문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산발요청만 암기하면 협회 설립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틀리기 딱 좋은 지문들, 그 산발요청만 알면 여러분들 절대 안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협회 설립 절차 첫 번째,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서면 날인하고. 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서면 날인하고.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그 정관에 대여, 자, 이거 정관.
그 정관에 대하여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장이죠. 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무소가 주소하고 있는 곳이죠.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등기해야 됩니다. 법원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즉 설립 등기는 협회의 성립 요건이에요.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국장의 설립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곳에 설립 등기를 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항상 300인하고 관련된 게 뭔지 600인하고 관련이 된 게 뭔지 맨날 수험생들이 헤맵니다. 그래서 요걸 암기하기 쉽게 하려고 발기인의 발이고 600인의 6, 참여총이 총. 그러면 3발 6총만 외우면 이건 절대 문제가 나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창립총회는 창립총회하고 관련된 겁니다.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 자,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 그리고 시도에서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협회 지금 설립을 하는데 세 번째 협회의 조직이에요. 협회의 조직.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는 뭘 둘 수 있다? 지부예요. 지부. 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협회의 인천광역시 지부가 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지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시군구에는 무엇을 둘 수 있다? 지회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니까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요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하고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협회의 업무입니다. 업무. 협회는 어떤 업무를 하는가? 협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서 우리 교재에 중요한 글자만 따서 7글자 써놨다. 품중자유. 자, 품중자유. 유는 이제 윤인데 발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유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공모. 모는 목입니다. 목.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품. 1.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품위 유지의 품. 두 번째, 중. 부동산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자, 중개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겁니다. 세 번째, 자. 3.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자, 자질 향상. 네 번째, 윤입니다. 4. 회원의 윤리 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윤리 헌장입니다. 자, 정입니다. 5.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부동산 정보 제공. 6. 공입니다. 6. 공제사업. 이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이에요. 무슨 이익을 남기려는 사업이 아닙니다.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7. 뭡니다. 7은 그 밖의 협회의 설립 목적. 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그래서 이 7가지 중요 글자만 따서 품중자유, 정공모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한번 읽어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제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제사업입니다. 협회에서 하는 공제사업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공제사업의 목적. 자, 공제사업의 목적.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자, 이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자, 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장하기 위해서. 자, 손해배상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 등 또는 그 고용인이,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배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협회 공제사업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제사업의 범위, 어떤 범위로 공제사업을 하는가?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이 지급에 관한 사업. 자, 첫 번째는 공제기금의 조성. 자, 공제기금의 조성. 그리고 공제금의 지급. 자, 공제금의 지급. 이런 거에 관한 사업이다. 지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첫 번째가. 자, 두 번째. 공제사업의 부대 업무로서 공제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공제사업의 부대 사업이에요. 공제사업의 부대 사업인데, 그냥 부대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이 부대 사업이 어떤 사업? 공제 규정으로. 자, 공제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하는 사업. 공제 규정으로 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부대 사업, 공제 사업의 부대 사업이어야 되고 그 부대 사업이라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제 규정으로 또 정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공제 규정의 제정과 승인. 자, 방금 말했지 이 공제 규정이니까 공제 규정이 중요한 거예요. 규정의 제정, 만드는 거죠. 또 승인, 누군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협회는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 규정을 제정을 하여 공제 사업을 하려면 이 공제 규정을 제정을 해야 돼요. 하여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 자, 이 승인은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에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장의 승인을. 자,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여러분,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걸 중심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고 이건 누가 관할한다?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관할하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관련된 업무 법률은 다 어디서 관?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법률에 대한 시행령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행규칙이고 대통령령 역시 국토교통부에서 주로 많이 관여를 합니다. 자, 공제 규정의 내용. 자, 이제 공제 규정이 어떠한 내용을 넣어야 되는가? 이 공제 규정의 내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공제료 금액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공제료 금액. 자, 공제료 금액.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을 한다. 협회 회원이 공제에 가입하면 그 손해배상 책임 보장한 걸로 합니다. 자, 업무 보장할 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협회 공제사업 가입인데 공제료 검축, 공제사업 가입할 때 개업공인중개사 내야 되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제료는 종합적으로 결정합니다. 즉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 그리고 공제료 금액 말고 또 중요한 게 책임준비금이라고 있어요. 책임준비금. 자, 이 책임준비금은 뭐냐면 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때 책임지고 어떤 공제사업 중에 그 회원이 자,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손해배상을 해야 될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때 지불해야 되는 그 돈, 미리 준비해놨다 줘야 되는 돈을 바로 책임준비금이라고 해요. 책임준비금. 이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이 있는데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이 책임준비금은 항상 공제료 수입액.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협회 공제사업에 가입을 하면 공제료를 냅니다. 그 공제료 수입액이 있죠. 공제하면서 돈을 내니까 이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책임준비금으로 해야 된다. 그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이 바로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제사업은 다섯 번째 공제사업의 별도 회계 관리했죠. 공제사업의 회계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공제료 수입액이 들어오면 이 회계는
별도로, 자, 그래서 별도로 관리하는 데서 별도 회계 관리예요. 별도 회계 관리. 협회에 여러 가지 회계가 있어요. 수익과 지출이 있으면 이 공제료만큼은 별도로 독립해서 별도로 회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 플러스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타 용도 사용 금지. 즉 협회 공제료 수입액은 반드시 공제사업에만 쓰란 얘기예요. 타 용도 사용 금지니까. 회계도 별도로 하고 사용도 반드시 타 용도 금지라는 거. 왜? 공제사업은 돈이 목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규정을 둬서 어떤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도 감독 등이야.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등입니다. 이거는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누가 하냐면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국장이 아니다. 보면 국장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첫째,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 1.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두 번째,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자료 제출. 또 필요한 명령. 자, 보고하는 것도 명령이고, 자료 제출도 다 명령이에요. 보고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료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거고,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자,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소에 출입. 자, 그 사무소. 자, 협회의 주된 사무소일 수도 있고, 이 사무소는 그 지회 사무소일 수도 있고, 지부 사무소일 수도 있어요. 지부 지회 사무소. 지금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는 아니에요. 이때 이 사무소는. 물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지도 감독 등은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이에요. 지금. 그래서 위반했을 때 협회 또는 지부 지회가 보고도 안 하거나 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검사 등을 뭐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자, 이런 것들을 지도 감독 등을 협회 지부 지회가 위반을 했어요. 위반을 하면 얼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협회 지부 지회에 대하여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증표, 공무원증 및 공인중개사 협회 조사 검사 증명서입니다. 이것을 지니고 있다가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합니다.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협회의 보고 의무 및 신고 의무가 있는데,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협회가 총회를 하면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 즉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는,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부는 시도에 설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치하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시군구에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회를 시군구에 설치했을 때는 등록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중개실무 제29강 시간이었고, 이 공인중개사협회 1. 협회의 성격, 2. 협회의 설립, 3. 공제사업, 4. 지도 감독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